저는 서정화입니다. 42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용기가 생겼어요. 제 인생은 사진처럼 현상되어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어린 시절 제 아버지는 늘 흐릿한 사진 속에만 계셨어요. 6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앨범을 넘길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움직임에 번져 있거나 초점이 나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또렷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저를 향해 환히 웃으시던 그 미소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했어요. 그 미소가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서영부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겉으로는 시장에서 흥정할 때처럼 매서웠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셨거든요. 동네 시장에서 반찬 장사부터 생선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돈 계산할 때는 칼같이 정확하셨지만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익명으로 보낸 기부 영수증들이 집에 쌓여갔어요. 어머니는 절대 그런 일을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지만요. 남 도와주는 건 조용히 하는 게 진짜야 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돌리셨던 기억이 나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시로 저를 지키시면서도 그 속은 세상 누구보다 부드러우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우리 골목 입구에 작은 사진관을 차리셨어요. 간판에는 사진관 영분이라고 써 있었는데 영분은 어머니 이름에서 따온 거였어요. 그 작은 공간에서 어머니는 마법을 부리셨습니다. 흑백 필름 현상부터 시작해서 증명사진, 가족사진, 회갑 기념 대형 인화까지 안 하는 일이 없으셨거든요. 손때가 묻은 오래된 니콘 카메라와 확대기가 어머니 손에서만큼은 오케스트라의 악기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냈어요. 현상액 냄새가 진하게 배인 그 공간에서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정화야, 사람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시절이 고스란히 찍히는 거란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25에 남편 윤상민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연애할 때 그 사람은 자주 사진관으로 찾아와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장모님, 이 흑백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요즘 디지털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거든요. 결혼은 자연스럽게 이뤄졌고 저희는 행복한 신혼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3살 아래 시누이 윤나영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 대신 창업 아이디어만 계속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원테이블 레스토랑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셀프 사진 부스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꿈은 좋은 건데 실행력이 따라주지 않는 타입이었죠.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애 나영이가 또 한 번 사업 아이디어를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스케치북을 펼쳐 보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언니,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프리미엄 셀프 사진 스튜디오를 해보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생 네컷 같은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장비는 언니네 사진관 걸로 쓰면 되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약 변동률이나 회전율은 계산해봤어? 임대료랑 장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자 나영이가 입을 삐쭉 내밀면서 말하더군요. 언니는 돈 투자만 해주면 돼요. 그럼 복잡한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거절이 가장 현명한 다정함이라는 것을요. 무작정 도와주는 게 진짜 도움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 7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아내로 보기보다는 그냥 생활의 일부분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화면 속 누군가와 저를 대놓고 비교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피부톤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체형 관리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현상액보다도 독하게 느껴졌어요. 사람을 하나의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하시던 어머니 말씀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기침을 자주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환절기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기침이 몇 달째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괜찮다, 괜찮다며 병원 가는 걸 미루시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모시고 간 병원에서 들은 진단명은 폐암이기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예쁜 가발을 사드렸어요. 긴 생머리 가발을 씌워드리면서 말했다가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엄마, 젊을 때 긴 생머리 한번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화야, 석양이 진다고 해서 밤만 오는 게 아니란다. 새벽도 있고 아침도 있단다. 그때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인생 철학이었어요. 어머니는 결국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셔서 말문을 여셨어요. 정화야, 사진관 상호권이랑 필름 아카이브 나영이에게 넘기는 게 어떨까? 상민이랑 나영이가 가족 회사로 키우면 너도 편할 테고. 그러면서 남편도 거들었어요. 당신은 다시 직장 다니면 되잖아. 사진관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그 순간 제 귀에 들린 건 요청이나 제안이 아니라 완전한 몰수 통지였어요.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모든 것, 그리고 법적으로도 제 소유인 것들을 그냥 넘겨달라는 거였죠. 며칠 후 밤늦게 시누이 나영이가 열쇠를 복제해서 사진관 현상실에 몰래 들어온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수집하고 보관하신 흑백 필름 박스들을 들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불을 켜자 나영이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언니, 어차피 나중에 넘겨줄 건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영 씨, 그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간이고 추억이에요.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즉시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그제야 가족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결심했어요. 상호권과 아카이브는 법적으로 명백히 제 소유였고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유산은 더더욱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혼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청소 작업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두 아들 문제였어요. 그때 큰아이가 10살, 작은아이가 8살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현명하더라고요. 큰아이가 어느 날 제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는 엄마랑 할머니가 만든 사진관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혼이 성사된 후 저는 사진관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영분 사진 아카이브 사진학교라고요. 어머니의 이름, 영분을 그대로 살리면서 단순한 사진관이 아닌 교육과 보존의 공간으로 확장한 거예요. 운 좋게도 현상 전문가이신 박천우 선생님이 함께 일해주시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4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어머니와도 오래 알고 지내신 분이었거든요. 지금 제 두 아들은 현상액 냄새를 맡으며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사진관에서 뛰어놀 때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가 생각나요. 큰아이는 벌써 현상 과정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런 농담을 해요. 엄마,
이 프린트 대비 조금 더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12살인데도 벌써 전문가인 척하는 모습이 너무 웃겨요. 작은 아이는 오래된 사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진 속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해요. 동네 어르신들이 가지고 오시는 오래된 앨범을 디지털로 스캔해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찢어지거나 바래진 사진들을 복원해서 새롭게 인화해드리면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지난주에는 80이 넘은 할머니가 60년 전 신혼사진을 들고 오셨어요. 사진이 반으로 찢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복원해드리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 사진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네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사진학교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요. 주중에는 취미로 사진을 배우고 싶어하는 동네 주민들이 오시고 주말에는 전문적인 현상 기법을 배우려는 젊은 사진작가들이 찾아와요. 박천우 선생님이 흑백 현상의 기초부터 고급 기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거든요. 저는 주로 사진 속 인물의 감정을 읽어내는 법이나 구도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사람 얼굴에 찍힌 시절을 읽어내는 방법을요. 요즘 들어서는 젊은 세대들도 아날로그 감성에 관심을 많이 보여요.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필름, 티교의 따뜻함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흑백 사진의 깊이감과 질감에 매료되어서 배우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지켜오신 전통 현상 기법의 가치를 새삼 느끼게 돼요. 밤이 되어 사진관 문을 닫고 확대기에 불을 끄기 전에 저는 항상 어머니께 속삭여요. 엄마, 오늘도 몇 장의 사진을 현상했어요. 몇 개의 시간을 씻어 올렸고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또렷하게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석양은 또 지지만 사진은 새벽을 기억해요. 그리고 저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빛을 현상할 거예요.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시간들을, 추억들을 밝은 빛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사진을 현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현상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흐릿했던 과거가 선명해지고 잊혀져 가던 추억이 다시 생생해지는 마법 같은 일이죠.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작은 사진관에서 저는 매일매일 그런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